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포스코 퓨처엠 되겠고요. 현재 시간 1월 21일이고요. 12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드디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전기차의 혜택 주는 그런 정책들을 없애겠다.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이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 요런 이게 이야기가 이슈가 되면서 오늘 2차전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인데요. 숫자 5번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어제였죠. 나노신 소재로 우리는 6.5%의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필 옵티스로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죠. 목요일엔 하나마이크론으로 12.5%의 수익률을 가지고 왔었죠. 자, 1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날에 10% 급등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14,000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4일 날 말씀드렸던 이 대주전자 재료가 다음 날 7% 급등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일 날 말씀드렸던 제일일렉트릭 어떻습니까? 다음 날 20%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3일 날 우리가 HLB로 5%의 수익률을 얻어냈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들어와서 대보마그네틱, GST,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현대로템, 대주전자재료까지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HLB와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까지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9일에 현대차 기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날 6% 급등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2만원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진짜 2만원 넘어갔고 현재 23,000원대를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8일날에 SKC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날 23% 급등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챙기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010-8298-7761 5번이라고 안 보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8일날 말씀드렸다. 한미반도체 장 마감할 때 보니까 15% 급등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6일날 말씀드렸다. 코스모화학은 다음날 10% 급등을 해버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0일날 12월 30일날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22일날 말씀드렸던 요 삼청당제약은 역시나 뭐예요? 다음날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상한가를 두 번이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근데 나도 한번 받아볼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은 망설이시지 마시고 10초만 투자해 주세요.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5번이니까 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오늘 마이너스 거의 9%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2차전지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만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AFW가 13%씩 오늘 급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했었던 신소재가 코스모죠. 11% 빠지죠. 오늘 포스코 표차인 9% 빠지죠. 그 다음에 에코엠그림이 오늘 8% 빠집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 아이테크놀로지 7% 이상 빠집니다. 그 다음에 TCC 스틸 오늘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알미늄도 2차 전지 관련이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농화성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에코프로 이 머티리얼도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엠플러스와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맞죠? 그 다음에 뭐 DNT라고 하는 요런 종목들까지도 현재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캠트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LNF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 화학, TCC 스틸 뭐 이런 것들의 낙폭이 너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로 빠진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기차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 폐기하겠다. 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트럼프 리스크는 항상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게 IRA입니다. IRA 폐기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첨단 세액공제에 손볼 수 있다, 축소하겠다.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관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네 가지 중에 그나마 어제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친환경 정책 폐기하겠다. 바이든 정부와는 완전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거 IRA 폐기되고 첫 번째 IRA 폐기가 되고요. 두 번째 첨단 세액공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날아가는 거 아니냐, 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IRA가 정말 폐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원에서 숫자가 8명 부족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원에서는 오히려 공화당 지역이 IRA의 수혜를 보고 있어서 반대표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IRA가 폐기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여기 이제 폐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IRA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지원해 줬다면 뭐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요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축소는 조금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폐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첨단 세액공제 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어떤 곳에서는 또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칩스법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첨단 세액공제마저 트럼프가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과연 미국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미국에 있는 시설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임금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 임금이 싸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생각보다 이 고용노동법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잘 돼 있어요. 맞죠?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잘 된 국가예요. 그래서 임금이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액공제를 아예 안 해준다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 들어올 기업이 있을까?
설사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자본들이 제3국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첨단 세액공제를 굉장히 크게 손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세 번째,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전기차를 사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하락은 너무나도 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 페트켐이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버텨봐야 된다. 보유를 해서 끝까지 버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이 예상들이 뭐예요? 다시 한번 터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악재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미 이 악재들은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미 매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나도 강하게 빠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빠진 부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다시 땅굴을 파고 내려갈 조짐이 아니고요. 이건 어쩌면 오늘 일회성으로 마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트럼프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는 이미 트럼프 당선 때부터 빠졌기 때문에요. 더 빠질 만한 이유는 저는 크게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트럼프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퇴보하거나 전기차 판매량이 아예 없거나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98-7761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